안녕하세요. 미국 화단 데뷔하기의 소니아 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리서치를 하고 또 마음에 드는 화랑의 리스트나 딜러의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이런 타임이 됐을 때 프로포잘, 거기를 컨택을 했을 때 프로포잘이라 그래요. 프로포잘은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우선 내가 커버레터가 들어가죠. 그거는 뭐냐면 자, 이거 이렇게 전시가 가능할지 알아보기 위해서, 타진하기 위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보냅니다. 잘 살펴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커버레터예요. 프로포즈 이제 커버레터 다음에 커버레터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프로포잘 할 때 커버레터에 이런 목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가 있고, 이 자기소개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전시 경력서가 있고, 그 안에는 뭐 상 받고 뭐 어디 나왔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작품 사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 났던 그 파블리시리, 신문에 났던 여러 가지 정황들, 뭐 기록들 이런 거 넣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소개 굉장히 간단해요. 작가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것이 이 얘기하기 전에 죄송해요. 내가 말을 이렇게 뒤죽박죽해서 큰일이야. 아까 포트폴리오에 커버레터 있고 자기소개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작품에 관한 얘기 그게 들어가죠. 근데 이 자기소개에 작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앞으로 뭐 할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 안 하는 거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러이러한 작품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딜러들은 작가를 만나면 제일 피곤한 게 요새 뭐하니 그러면 한도 없이 자기가 앞으로 할 걸 얘기를 해요. 그거에 다 이렇게 딜러들은 질려 있어요. 그래서 안 만들어지면 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언급하지 마시고 거기에 뭘 써야 되는가 하면 특히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는 한국서 나서 한국서 자랐고 한국서 학교 가고 여기서 아티스트 활동을 했다. 그걸 아주 한 줄로 넣는 거예요. 길게 안 쓰고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넣고 그 다음에 쓸 것은 우리가 취직할 때는 나는 어디서 나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이런 거 쓰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써요. 나의 관심사만 쓰면 돼요.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 나는 어떤 환경에 자라서 이런 데 관심이 있다. 그런 거. 나는 빅 패밀리에 자라서 아주 부대낌에서 자랐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집이 좁아서 너무너무 나는 넓은 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아주 그냥 조각도 그냥 커다란 걸 한다. 뭐 이런 거. 또는 나는 집이 너무 좁아서 거기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뭐든지 다 코딱지만하게 눈앞에 있어가지고 나는 뭐든지 다 자세히 보이더라. 그래서 난 자세하게 질감을 그냥 크게 그리는 그런 작가가 됐다. 이런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것은 어떤 때는 어쩌면 그러면 작품 스테이트먼트랑 중복될 수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소개를 할 때는 왜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고 아티스트 생활을 한국에서 했다는 것을 한 줄에만 쓰느냐. 그건 너무 길게 그 사람한테 각인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 작가가, 이 딜러가 걷다 이럴 때, 얘 한국 사람이네, 거기 사람 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기 전에,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는 이렇게 이런 생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심 있어가지고 이런 걸 그린다. 이런 걸 만든다. 그걸 빨리 그 사람한테 어필해서 그 사람이 확 나한테 땡겨서 이 커버레터하고 자기소개 본 다음에 빨랑 뒤에 가서 내 작품을 보고 싶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으면
포트폴리오의 맨 앞에 내가 바로 한 얘기가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림이 앞에 딱 나오게 그 차례대로 연도별로 안 해도 돼요. 맨 앞에 그냥 한 페이지의 그림을 그냥 여러 개 섞어가지고 그거는 연도대로 하지 말고 내가 앞에 자기 소개했을 때 말한 그것이 딱 보이게 되는 거 한 페이지 딱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끝을 맺을 때는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한국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나는 미국도 내 그림이 흥미진진하리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나도 믿어야 딜러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만만하게 나는 내 작품에 대해서 내가 뭘 믿는다는 걸 반드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너무 공손하지 마라. 자신만만해라. 어쨌든 여러분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이 어떤 그림이든지 간에 어떤 조각이든지 간에 어떤 작품이든지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놓을 때 당당하게 내놓으세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환경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당신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 믿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고객들이 분명히 이 색다른 내 작품에 관심을 가지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 말을 쓰세요. 그래야지 딜러가 안심을 해요. 자기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신빙도를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탁 펼칠 수 있는 작가구나. 그거를 느끼는 게 좋겠죠? 너무 공손하게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미리 말 안 하고 편집하다면 다름이 아니오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오라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옛날 시골에서 편지 오면은 항상 똑같아서 옥체 일량 하시옵고 다름이 아니오라 시작하고 나서 다름이 아니오라 하고 본론 나오는 데까지 또 한 몇 줄 지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자기소개할 때는 다름이 아니오라는 싹 빠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차이점을 말하겠다 그랬죠. 이 자기소개와 자기소개를 하고 딱 그림 들어봤을 때와 스테이트먼트는 뭐가 다르냐. 그래서 나는 보통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이렇게 안 만들지만 우리 한국 작가들이 프로포절 할 때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차례를 커버레터, 자기소개, 그 다음에 한 페이지짜리 종합적인 그림 한 페이지 넣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하고 정식 포트폴리오 그림으로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 넣고 난 다음에 작품을 먼저 보이고 이력서를 맨 나중에 넣으세요. 그러니까 차례는 원래 그렇게 안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작품 스테이트먼트. 그 스테이트먼트 차이가 뭐냐. 그것은 작품 포트폴리오를 할 때 최근작부터 옛날 거로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최근작을 맨 앞에 놓고 최근작에 관한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고 옛날부터 흘러온 걸 쓴 게 아니고 지금 최근작 지난 1년간 작품을 딱 놓고 요즘 내가 하는 작품에 관한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를 지난번에 잠깐 제가 멘션을 했는데 자기소개랑 다른 것. 이 작품에 관한 스테이트먼트니까 여기서는 내 작품 철학이 뭐다 하는데 철학적인 얘기 하나도 하지 마세요. 얘기 듣고 나면 철학이 알려지게끔. 어렵네. 쉬워요.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나한테 2시간 동안 앉아서 야, 돈 필요 없어. 사람 사는데 참 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얘기 2시간 하면 그 사람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테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테이트먼트를 할 때 그 안에서 철학을 얘기한다고 철학적 얘기를 많이 해놓으면 그렇게 허상의 메아리가 울려요. 돈 필요 없다고 부러지졌지만 그 사람이 제일 돈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들키질 말고 이 스테이트먼트는 정직하게 솔직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작품은 딱 보고 내 작품을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작품을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작품을 했다가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앞뒤가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작가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많은 작가들이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직 이렇게 이것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자기 작품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기 작품을 자기가 비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 갤러리 리서치, 딜러 리서치라면서 남의 작품을 많이 볼수록 내가 내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눈이 높아지고 내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영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께 지금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려서 그런 눈으로 작품을 보고 내가 그 사람들의 내용을 읽어보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그림을 그렸네. 요새 구글 돌리면요, 번역기 돌리면 대충 감 잡혀요. 앞뒤 문맥 안 맞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기서 스테이트먼트 뜨든지 뭘 보면은 구글 번역기 돌리세요. 해가지고 대충 감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부지런히 내 작품을 분석해야 돼요. 과연 내가 생각하는데 에 따라서 내가 이 작품을 한 것이 이론적으로 맞나? 표현이 제대로 됐나? 그럼 표현이 제대로 된 나는 어디에 기준을 두지? 그 기준은 무엇이지? 내가 기준. 아니지. 그러네. 그거를 연구를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표준을 어떻게 정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평화로운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수직 캔버스를 썼다. 그러면 원칙으로는 어긋났죠? 수평적인 캔버스에 그려야 되는 걸 내가 수직에 됐잖아요. 근데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면 그 논리가 절대 안 맞죠. 그러나 내가 평화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수직으로 했다면 거기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 내가 이 평화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수평적인 캔버스를 택했는데 그냥 평화적이니까 수평을 택했다. 너무 진부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뭘 따지느냐. 내가 이 작품을 할 때 내가 이 사이즈의 이 포맷의 캔버스를 나는 왜 택했나? 그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었나? 내가 이런 형상을 넣었는데 그것은 내가 이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과연 옳았냐? 옳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언어잖아요? 우리가 말로 할 때 남하고 통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각적으로 남한테 통해야 되니까 공동 경험치에 의해서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죠. 사회적 기호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렇지. 사회적 경험적 기호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 기호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은 태몽 꿔요. 태몽 안 꾸는 문화 집단 많죠. 근데 내가 태몽에 관한 어떤 그림을 그렸다면 그 태몽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설명이 필요 없는 경험치가 있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집단 문화적 경험치가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따로 경험이 돼야 되죠. 이런 걸 잘 따져서 이렇게 살펴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거꾸로 보고 다 해서 과연 실수한 데가 없는지 내가 논리적으로 제대로 했는지 경험치가 동일해서 상대방에게 이것이 과연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었는지 사회적 기호가 맞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남의 작품을 많이 보고 그 사람들이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썼지 하고 그 사람 그림과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지. 야, 너 그렇게 말해. 너 그렇게 그리면 아니잖아.
그럼 나도 그렇게 한다. 내 것도 살펴보고. 이런 연습을 많이 반복함으로써 여러분의 그림들이 더 알차게 스테이트먼트를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무제입니다. untitled. 그거 참 김새 보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김색은 무제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는 왜 무제였냐? 그때 컨셉이 말하자면 우리 멍 때리기 같은 대회 했던 거예요. 그 시기는. 그게 미술사에서 멍 때리기 시절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무제였죠. 지금은 멍 안 때려요. 그러니까 제목 붙어야 되는데, 제목 붙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목을 붙은 것이, 눈에 보이는 뻔할 뻔짜 제목 붙이려면 안 붙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 제목을 붙일 때는 나의 스테이트먼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잘 생각하셔서 미리미리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라고 제가 지금 미리 알아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제가 이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시리즈에서 말했는데, 그 미국에는 각 주에 예술국이 있어요. 그 아트 카운슬,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아트 카운슬이 있어요. 그게 미국,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예술국이죠. 예술위원회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 아트 카운슬에서 제공하는 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거기서 하는데, 제가 그 파사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아트 카운슬에서 하는 것 중에서 파사디나 아트 카운슬에 그 상금을 주는 제가 심사위원이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작품이 딱 올라오면은 맨 처음에 작품만 봐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작품을 봐요. 그럴 때 그 작품이 확 이해가 될 때가 있고요. 그 스테이트먼트 보고 처음에 봤을 때 작품이 괜찮았는데, 스테이트먼트 읽고 나서 그 작품을 보면은 그냥 김 확 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뒷걸음치다 뭐 잡는다는 식으로 이거 앞뒤 안 맞는데 저게 어떻게 우연히 작품이 좋았구나, 그거 느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작품을 봤는데 글쎄 하다가 그 스테이트먼트 잘 읽고 나면은 정말 이해가 돼서 그 작품이 돋보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새 뭐 현대미술이 뭡니까? 마르셀 두샴 그 전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거 설명 없었으면 우리가 그거 뭐 몰랐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어떤 생각이 있을 때는 그 설명이 필요해서 그걸 보는 것이고, 또 요새는 미술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 없이는 미술을 이해 못하는 시대가 왔는데, 그 설명 없이 이 미술을 이해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설명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알고 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오판을 하는가 하면은, 봐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설명 보문을 알 수 있을까? 설명을 안 봐서 내가 모르는 거라 그러면서 어떤 알 수 있는 물건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 보면은 설명 안 봐도 난 알 수 있어라고 오판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작품이 과연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을지 여러분이 택해야 됩니다. 설명을 듣고 알아야 되는 그림을 그릴지,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림을 그릴지를, 작품을 만들지를 여러분이 처음부터 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미국 화단에 간다가 아니라 작가라면 당연히 갖춰야 되는 소양 같은 거 아닌가? 그렇지. 작가가 택해야 되는 길 중에, 그러니까 그건 어디 있든지 자기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하는 얘기지, 이거는. 근데 작품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그 스테이트먼트와 작품의 격차가, 괴리감이 멀지 않고 가까울수록 더 남한테 더 설득이 되는 작품이 되는 거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근데 많은 작가들은 이미 알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화단에서 이것이 더 까다롭다는 거. 훨씬 더 까다롭고 훨씬 더 그 잣대 기준이 높고 더 치밀하게 이걸 잰다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아주 시작하는 작가들, 아직 연습하는 작가들, 아직도 뭐 창창하게 앞길을 나가야 되는 여러분들께서는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하시면 훨씬 더 발전이 빠를 거라
그 생각되고, 저는 왜 이런 작가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냐면, 지금 시작하는 작가들, 젊은 작가들이 아직 많이 안 팔았기 때문에 미국 화단 대비하기에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어서 이렇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만나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만날 때마다 반갑고 만날 때마다 정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Good night.